우리나라는 북위 38도 위치로 같은 유도인 중국의 청도, 일본의 센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리스 아테네 등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온도 차이는 아테네가 13도, 샌프란시스코가 7도 정도이며 인근 동아시아도 청도가 25도, 센다이가 22도 정도인 반면 서울은 32도라는 엄청난 온도 차이를 보여 혹서기와 혹한기 차이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냉대기후에선 겨울을 나는 것만 신경 쓰면 되고 아열대 구유에선 더위 극복만이 건축의 과제지만 우리나라는 극단의 더위와 추위를 모두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진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라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가액인 사합원을 보면 폐쇄적인 높은 담장을 두고 실내에선 우리와 다르게 신발을 신고 생활합니다. 입식 생활이어서 한국, 일본보단 오히려 서양의 주택과 유사한 스타일을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해양성 기후의 특성상 습도를 낮추는 게 주택의 목적이어서 난방보다 환기를 우선시합니다. 우리처럼 신을 벗는 문화지만 방을 개별로 구획하지 않고 전체를 통실로 구성한 다음 칸막이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전체에 마루를 깔고 바닥 마감만 다다미로 변화를 주는 개념이죠. 특별한 난방 방식이 없는 데다 건물이 지면에 떠 있어 겨울엔 바깥보다 오히려 실내가 더 춥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 온돌과 마루는 세계는 물론 인접국과도 다른 독특한 형식입니다. 중국 살림집의 난방은 화항이라고 하는데 요즘 돌침대처럼 잠자는 침상만 덮이는 방식으로 방 전체를 데우는 우리의 온돌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일본에선 서양의 벽난로처럼 화기를 실내에 두는 위로리에 숯을 두고 모여 앉아 난방과 간단한 취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온돌과는 다르게 화기를 실내에 직접 두는 방식입니다. 집안에 벽난로를 사용해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내에 직접 하기는 매캐한 연기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한 방식입니다. 우리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화기와 난방존이 나뉘어서 불완전 연소 매연으로부터 쾌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돌은 바닥 전파남을 달구어 난방하기 때문에 암석과 황토의 유용한 성분이 방사되어 인체에 유익한 방식입니다. 또한 돌을 달구는 방식이라 한 번 난방에 온기가 대여섯 시간 지속되는 장점이 있고 취사와 난방을 공유하여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초기 설치가 어렵다는 면을 제외하면 많은 장점을 갖는 공법이어서 최근엔 독일, 덴마크, 스위스에서 온돌 형식의 추결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형 온돌 아파트가 꾸준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일본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근 온돌을 도입하는 주택이 늘고 있어 우리의 온돌 문화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추세입니다. 온돌의 역사는 움집 안에 화기를 두었던 청동기 시대에서 기원합니다. 기록상으로는 구당서 고구려 전에 긴 운동이를 만들고 그 아래 불을 떼어 따뜻하게 하였다고 되어 현재의 온돌이 고구려의 유산임을 알 수 있고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아궁이 모습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지역 중요 건물 유구에서도 온돌이 발견되어 백제 상류사에는 고구려 계통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유적에선 온돌 방식이 보이지 않아 신라까진 온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방 전체를 덮이는 형식이 고려 말에 완성되었으며 당시까지의 온돌은 고급 난방 방식으로 일부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서민층에까지 온돌이 보급된 건 조선 전기쯤으로 북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산돼 임진왜란 이후에 마침내 최남단 제주에까지 온돌이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살림집 마루의 기원에 대해선 북방전래설과 자연발생설과 같은 이론들이 있지만 문화사적인 견해인 남방전래설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문화권의 고상주거 마루 방식이 우리 주거문화에 전래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부의 공기를 통하는 마루 구조가 부식수납이나 더위를 피하는 용도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자로 여름철 사용을 위해 만든 구조입니다. 또한 곡간 마루 등이 마루 구조의 장점을 살린 부분입니다. 이러한 마루 문화가 건물에 도입되면서 대청과 툇마루 그리고 찬방이 되었습니다. 기원이 다르고 재료도 이질적인 온돌방과 마루방이 기후와 생활 양식에 맞게 다양하고 독특한 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덥고 추운 날씨에 대응을 넘어 온돌방은 도배지를 바르고 창호지를 안쪽으로 붙여 시각 요소가 절제된 아늑한 내적 공간을 만들었고, 마룻방은 목 구조를 노출시키고 창호살이 보이도록 해 긴장감 있는 분위기로 같은 주택 내에서 다양한 공간감을 구사했습니다. 이처럼 이질적인 공간의 조합이 우리의 건축의 기본 성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아도 과거 대청마루와 찬방격인 거실과 주방을 공간의 중심에 두고 온돌방인 침실을 덧붙여 온돌과 마루로 교차 전개되었던 과거 우리 건축의 DNA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축의 온돌과 마루 구성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경도 지방입니다. 방이 밭전자로 모여있는 형식으로 추운 지방이라 마루 공간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불을 다루는 부엌과 정지방이 주거의 중심을 이룹니다. 평안도 지방은 부엌과 방이 일자로 연결되며 대청과 같은 큰 마루는 없고 텐마루 정도의 작은 마루를 두어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중부와 서울지방형은 기역자형 건물 배치에 대청을 주거의 중심부에 두는 형식입니다. 남부지방은 평안도형처럼 일자형 건물이지만 건물 중심에 대청을 두는 점과 마루 공간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마루와 온돌 두 공간이 고르게 안배되어 있습니다. 제주도형은 상방과 고방 같은 마루 공간이 별도의 실로 독립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류주택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성 수졸 땅의 경우 사랑채의 대청마루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곳이 교류의 중심 공간입니다. 봉화 개서당의 경우 안채가 잘 발달되어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위축되었지만 집안에선 아주 높게 존중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채의 중심 공간에 큰 대청을 두었습니다. 하회 양진당의 경우는 안채 대청마루는 전면에 유리가 없는 개방된 형식이고 사랑채 대청마루는 문이 딸린 마루방으로 공간 성격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건축의 원형질인 마루와 온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옥 공간에서 마루와 온돌 공간의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